한 주간의 뉴스 중 핵심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은 새로운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한 번 나온 적 있는 우리 네. 초롱초롱 박초롱 기자와 그리고 외교부 출입하고 있는 김영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래도 이제 한번 경험이 있는 박 기자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한국은행이 이번 주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기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국은행 금리 동결은 지금 두 번째잖아요. 올해 들어서는. 네, 그렇죠. 이제 지난 2월에 한번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3개월 정도 기준금리 3.5%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한은이 1년 반 전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거든요. 이제 빅스텝을 밟은 적도 있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적도 있는데 근데 올 초부터 동결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기준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지난해는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불안감, 공포가 있었는데 그쵸, 네. 올해는 확실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왜 동결을 한 거예요? 일단은 올 초부터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수출 부진이 그쵸. 계속되면서 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둔화 시그널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다행히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 초반대로 좀 진정이 되고 있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상황에서 이제 한은이 금리를 올려서 무리하게 물가를 자극을 하기보다는 무리하게 이제 그 경기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좀 조절을 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기준금리 인상 이제 1년 반 동안 계속할 때 제일 얘기 많이 했었던 게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쵸. 물가 안정을 위해서 네. 물가 안정에 중심을 두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됐고 근데 또 반면에 경기는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조절하면서 가자는 것이죠. 이제 한국은행은 물가와 이 경기 중에서 항상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크게 보자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인상기 끝난 거 아니야? 그쵸. 네. 인하 언제 할까? 여기로 이제 어. 시선의 중심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미국도 좀 물가가 안정됐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또 있어요. 이게 CPI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됐거든요. 저는 CPI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CPI에 따라 그날의 증시가 막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증시도 달라지고 저희도 사실 국내 경제를 담당하는 기자들이지만 이 미국의 어떤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들은 꼭 챙겨보는 편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금리 전망 점칠 때도 이런 미국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발표된 3월 CPI, 미국의 3월 CPI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5%를 기록을 했는데 네. 그 전달에 6%보다 1%포인트가량 떨어졌는데 이게 많이 떨어진 수치고요. 네. 시장의 예상치가 항상 미리 나오는데 이게 5.1%였으니까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떨어진 것이죠. 그럼 되게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렇죠.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를 계속 괴롭혀왔던 이런 인플레이션에서 미국도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네. 미국도 다음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좀 동결하지 않겠어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와중에 이제 지난달 기준금리 결정할 때 FOMC 의사록이 이제 한 달 뒤쯤에 발표가 되는데 거기서 일부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하기도 했던 걸로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게 이제 하반기에는 완만하게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좀 주요하게 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물가는 네, 좀 네. 잡혔고 경기 침체라는 또 다른 주적이 또 나타났고 그래서 미국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결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뭐 투자라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그 한미 금리 차를 좀 좁혀나가야 되는 우리나라로서도 금리 인상 동기 중에 하나가 좀 사라졌다. 요 정도 톤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요인은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 동결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대출금리, 우리 예금금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잖아요. 사실 근데 워낙에 당국이 이런 뭐 예적금 금리나 대출금리 상황에 워낙 개입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100% 기준금리 인상 인하 여부에 따라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좀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뭐
대출 금리는 계속 높은 상황이고 예적금 금리를 좀 알아보면 네. 이게 지금 제가 지난해 말, 뭐 올 초만 해도 이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서 보면 시중 이제 주요 은행들 예적금 금리를 살펴보면 뭐 4에서 5%대도 있었거든요. 그 이제 많으면은 뭐 5%대로 평균이 나타나곤 했고 네. 특판 예적금 하면 막 10% 넘는 것까지 있었잖아요. 새벽에 줄 그쵸. 서서 네. 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제인가요? 제가 보니까 3%대더라고요. 높아봐야 3.5%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기준금리보다 그러니까 낮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예적금 금리도 인상 자제령을 내렸어요, 올 초에. 왜냐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예적금 금리를 높이면 은행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이 운영하는 이제 비용 같은 걸 그쵸. 계산해서 대출 금리도 산정을 네. 하잖아요. 근데 예금 금리가 비용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높이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출 금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해서 예적금 금리 인상 자제령을 미리부터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금리 인상기가 끝나간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은행들로서도 앞으로는 더더욱 예금 금리를 높이지 않겠죠. 높일 이유가 없죠. 기준 금리도 이제 동결이 됐는데 더 이상 뭐 높일 유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겠냐.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근데 해봅니다.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 적금에 든 일반 서민들이나 입장에서는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네.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군요. 네, 수식적으로는 좀 그렇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지금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 이제 기대가 이 추세면은 금리 인하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노무라 증권 같은 네.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할 거다 이런 예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좀 파격적인 전망이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실제로 시장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가 머지 않았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성장률 전망도 추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높이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수출 부진을 감안해서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1.5%로 낮춘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실리콘밸리 그 은행 SVB 사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데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높이겠느냐. 뭐 어떻게 보면 합당한 지적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물가도 안정세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뭐 더 금리를 높일 필요는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시장은 이제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좋아하는 것도 좀 어렵다 생각이 드는 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한국은행의 입장은 어때요? 이제 뭐 금융당국, 뭐 한국은행 뭐 다 좀 경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좀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좀 줄다리기를 해야 된다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네네. 선을 긋고 있는데 이창용 하는 총재 일단은 연내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는 과도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물가가 3% 초반 이하로 떨어져서 중단기 목표, 그러니까 2%로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금리 인하 논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연내에는 인하 논의가 없겠구나 이 말만 들으면 좀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이제 기준 금리를 정하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지금 3.75%까지 금리를 높이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좀 강조를 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지금 동결을 하지만 앞으로 수치를 계속 보겠다.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놓은 것이 아니다. 3.75%까지 금리를 높이는 방안 역시 우리의 어떤 선택지에 들어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 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수치를 보자.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도 물가 안정에 아직까지 우리 무게 중심 두고 있다 이런 취지로 좀 발언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기 전망이 계속 안 좋아요. 뭐 IMF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데 계속 이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은 결국 금리 인하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경기가 둔화되면 일단은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하든지 아니면은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 인하 카드가 이제 있는 것인데
근데 경기부양 카드를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사를 쭉 보면 전반적인 경기 둔화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2월까지 국세가 지금 지난해보다 15조 원 가까이 덜 거쳤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지금 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해도 쓸 수 있는 돈이 네네. 없다. 그러면은 두 번째 카드인 금리 인하도 고려를 좀 해봐야 할 텐데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는 거지 사실 안정되고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소비자 물가 4%대도 사실은 옛날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그쵸,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자극하면서 경기가 계속 위축이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래서 한은도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고 계속 그 사이에서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공공요금 인상이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게 원가 인상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물가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 네, 거죠. 전기요금, 가스비. 그래서 앞으로 더 물가가 오를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너무 기대를 해서도 안 되고 좀 이제 경기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우리 그리고 박초롱 기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